언론 보도에서는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거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비판적 보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고요. 미국은 기능 중심이거든요. 펑션. 이게 국방 기자예요. 한국은 국방부 기자고 네, 한국은 그렇죠. 로케이션, 네, 네. 장소 위주고요. 통이 크십니다. 그 PD 수첩이 잘 됐잖아요. 어찌됐든 다시 돌아와서. 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작년에 MBC 무슨 그 평가하는 프로그램 그런 거에 좀 많이 나가서 PD 수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초창기에는 PD 수첩이 너무 예전 올드한 컨셉 그대로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한학수 PD도 사실 올드한 사람이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PD 수첩 갑자기 한 1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냥 다시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호응이 있을까라는 걱정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PD 수첩은 살아남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정 60분은 지금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도대체 뭘까라는 걸 저는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추정 60분 분들 말씀은 PD 수첩에는 정말 좋은 선배들이 역량 있는 선배들이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는 그게 있다. 한마디로 그 뭐라 그러지 선배 그룹이 확실하다. 멘토가 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PD 수첩이 어찌됐든 이렇게 2년 동안 이전의 영광을 거의 이제 되찾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아이템들을 계속 던져주고 의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그 자평 그것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뭘까 한번 분석해봐 주세요. 첫 번째는 제 생각인데 현안을 그대로 정면 돌파하고 들어갔다는 거, 좌고우면하지 않았다는 거.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선배 그룹이나 네네. 이런. 세 번째는 회사나 또 시사교양본부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줬다는 거. 그 두 번째, 세 번째 비슷한데요.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몸을 사리지 않고 피수첩은 살려야 되겠다.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 돌마고한테 돌 맞는다. 안 그러면 네. 이게 정말 많은 성원을 받았거든요. 네. 그동안에 그 정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프레스센터 앞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MBC가 뭐라고 또 그 많은 성원이 있었는데 그 피수첩만큼은 좀 보답하자. 왜냐하면 피수첩 많이 중요해서 아니라 그래도 조금 더 표시가 나는 프로그램이니까 뭐 교양 프로, 정보 프로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시사교양본부에서 조금 더 활동력이 왕성하고 또 조금 피디수첩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어제 했던 레고와 고인돌 또 강지웅 PD가 했는데 작년까지 피디수첩 부장하셨던 분이에요. 네네. 지금은 MBC 스페셜을 활동하는데 피디수첩 한 편을 연출하신 거예요. 그분이 93년도에 입사하셨으니까 26년 차. 저는 이제 95년이니까 24년 차. 작년에도 그랬죠. 조준묵 PD도 24년 차. 그렇죠. 네. 김기덕 편하고 이런 걸 했던 유해진 PD가 96년도 입사하니까 23년 차. 다 20년 차 넘었어요.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일을 해야 되지만 또 어떤 분위기에서 보면 20년 차 넘으면 좀 관리직으로 빠지고 싶은 욕구도 있거든요. 근데 또 보직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피수첩만큼 좀 살려보자 해서 다 뛰어들었던 것이고요. 그런 점들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나. 또 좀 후배 PD들은 저렇게 만드는구나 프로그램을 조금 더 옆에서 보고 좀 자기 경험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냐. 또 경쟁도 서로가 좀 되고요. 옆에 팀에서 와서까지 만들어주는데 26년 차 선배가 몸도 무거워요. 강지웅 PD는. 그리고 자리에서 잘 못 움직여요. 근데 머리에서 정말 앉아서 맵을 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하시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들어서 피수첩은 살리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그 의지 뒤에는 그동안에 이제 7년간 받았던 성원 이런 걸 잊지 말자는 마음들이 저희가 2층에서 꽤 많은 이야기를 했던 우리가 돌아가면 피수첩은 꼭 살리자. 네. 진짜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찡합니다. 뭐가 또 하나 궁금했냐면은 PD 저널리즘이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을 한동안 많이 했었어요. 이제 뭐 굳이 PD가 해야 되는 거냐? 그 PD들은
취재력이 떨어져.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요. 전 기자들한테 많이 들었어. PD 이렇게 얘기는 뭐 어떻게 그럴싸하게 만드는데 디테일하게 이게 취재력이 떨어져라는 얘기도 듣고. 근데 이제 지금 박건식 PD님은 사실 이전에는 기자였잖아요. 그 기자와 PD 다 해봤잖아. 팬 기자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여러 경로를 이렇게 거치고 지금 아무튼 PD 수첩을 하고 있는데. PD 저널리즘의 가치 그리고 PD 저널리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사람들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 왜 그런 말을 하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뭐 기자 저널리즘이나 PD 저널리즘이 따로 있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네. 저널리즘이라는 건 하나죠, 원칙이. 네. 예. 근데 한국 사회에서 유독 이렇게 있는 것은 출입처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이라고 생각돼요. 이게 미국도 기자들이 가는데 미국은 기능 중심이거든요. 펑션. 이게 국방 기자예요. 한국은 국방부 기자고 네, 한국은 그렇죠. 로케이션 장소 위주고요. 근데 국방 기자가 되면요. 국방부 가서도 취재를 하고 예를 들면 국회 국방위원회 가서 취재를 하고 그렇죠. 또 제야연구소 가서 뭐 사드 같은 거 이제 제야단체에서 듣고 또는 뭐 북한 대학원 가서도 취재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취재를 해서 이 한 사태를 본단 말이에요. 면을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아니면 사드가 있으면. 근데 우리는 국방부에만 24시간 365일을 있어요. 그 기자는. 네. 다른 데 안 가요. 또 국회는 정치부 기자가 가 있어요. 제야단체 가는 거는 경찰 기자가 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전문화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요. 보건복지도 그렇죠. 헬스 앤 웰페어 기자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가서도 브리핑 듣고 나와요. 나와서 그거를 제야단체 가서 확인을 한다고요. 시민용 또는 대학연구소에 가서.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가서 의정 질의하는 거 다 봐요. 우리는 다 파편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 또 하나 문제는 출입처가 처음에는 감시를 하러 들어간 거죠. 네. 왜냐하면 안에 들어가야지 잘 보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볼 때는 그 초심을 잃고 그 밀착이 되다가 조금 더 지나서 이제 유착 단계까지 온 게 아닌가. 조심스럽지만. 네. 그게 50견이 원래 근유착증이에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깨를 들기 힘들게 된 단계까지 와서 좀 심하게 말하면 일심동체가 된 게 아닌가. 이번에 검찰 보도를 보면 좀 그런 점이 느껴져요. 네.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여과 없이 쓰는 건 많은데 검찰의 행태를 비판하는 뉴스는 정말 거의 없어요. 네. 보도 분량에서 보면 거의 차이가 나고요. 저는 그 차이가 출입처에 의존하다 보니까 관급 기사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그 뉴스에서 빠진 게 뭐가 있냐면 Y가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컨텍스트가 빠져 있어요. 상황 맥락. 보면 이 뭐 검찰이 이렇게 했다는 그밖에 단순한 전달이지 그게 왜 그랬는지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 어떤 이야기 구조가 없거든요. PD가 조금 그것에 대해서 보완적 그 장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라는 데 대해 주목을 하고 일단 시간이 기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맥락 하에서 이게 이루어지는지 수사가. 저는 조국 사태에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기자들이 열심히 이 취재도 열심히 하고 전달도 많이 하지만 그런 물음은 잘 안 가지는 게 아닌가. 이 수사가 적절했는가. 정당했는가. 과연 이것이 검찰이 나설 만한 문제였는가. 이렇게까지 나설 만한 네. 문제였는가. 그리고 그죠? 또 이것이 형사부에 있던 것을 특수부로 옮겨서 할 만큼 표창장이 그렇게 중대한 범죄인가. 기무사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인가. 그런 원론적 의문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조금 가지지 않고 바로 그냥 검찰이 주는 정보 또는 취재에서 얻는 정보가 사실의 모두라고 생각하고 바로바로 보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원인이 왜 생겼냐면 아마 출입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출입처의 특징은 두 가지죠. 너무 가깝다. 두 번째는 PD들은 거의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리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언론 보도에서는 거리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거리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비판적 보도가 잘 안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또 반면에 기자들이 이제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또 너무 멀다 보니까 안에 있는 정확한 것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죠. 다만 이제 그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늘 후속 취재를 하잖아요. 네. 오보가 너무 많아요. 아니, 요즘 사실 여부 취재도 저 개인적으로는 PD가 못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나 최근에 이철규
의문사 네. 다룬 거 보면 꽤 취재가 뛰어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취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뭐 야간 그것은 어떤 직종의 문제라기보다는 PD 개인, 기자 개인의 어떤 투철함이 더 관련이 있지 않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네. 민원연이 지금 이제 좋은 보도상 주는 거에 있어서 시사 프로그램 부문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건 솔직히 말하면 지상파 3사를 노리고 그냥 지상파 3사 돌아가면서 받으라고 만든 상이에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스트레이트가 독식하던데. 그거는 스트레이트가 있긴 하지만 또 근데 그걸 만든 이유는 네. 사실 그 이전에 지상파 3사의 예. 시사 프로그램이 우리 사회에 그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우리가 네. 알고 그래서 네. 정상화 이후에 이것이 복원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제 기능을 발휘한다면 정말 우리 사회가 보도로 해결할 수 없는 좀 깊이 있는 고민들 그런 네. 것들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 기대하고 그 상을 만들어서 이 상을 주지 않는 못 주는 달도 있겠지만 왜냐면 프로그램이 정말 한 달 3사가 물론 거기 그렇죠. 3사 아니고 JTBC도 네. 후보긴 하지만 TV조선도 후보야 항상 그죠? 네. 좋은 보도의 후보긴 해요. 근데 잘 못 올라와서 그렇지. 그런데 어쨌든 지상파 3사가 이렇게 막 정말 각축을 벌이면서 뭐 선의의 경쟁을 막 해서 받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지금 조금 약간 좋게 말하면 스트레이트나 MBC PD 수첩 둘이서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지상파 3사가 그런 시사 프로그램의 전성기를 다시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